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익행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주식 투자 시나리오란 책입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솔직히 이게 물론 책을 표지나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미적 감각으로서 이렇게 손이 가게 생기진 않았어요. 예, 손이 가게 생기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으로 주식을 저도 시작한 주린인데,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주식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뭐, 그전에는 이제 뭐, 돈의 속성 하다가 이제 주식 투자로 하는데, 여러 책을 읽었는데, 이 책 하나 보시면 돼요. 직장인으로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 하면 이 책 하나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책들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 너무나 들어맞는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책을 빨리 찾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이 책은 조금 강력하게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예, 이거는 특히 그 직장인으로서, 내가 이제 월급쟁이로서 이제 재원이 많지 않고 시간이 좀 한정적이고, 근데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이 책 한 권만 보셔도 돼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솔직히 이 책에도 나오고 다른 분들도 그 유튜브 영상에도 얘기해요. 주식 투자를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일정 수준 공부를 하시고 본인이 이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걸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게 중요하고 그게 경험이 중요한 거지. 책을 막 더 파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내가 어떤 개별 주식 종목을 정하면 얘 기업 보고서를 계속 보고 트래킹하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막 일정 수준 이상의 책을 더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끝으로 이제 어떤 뭐 주식 투자의 어떤 책을 더 막 찾아보기보다는 이제 막 멘탈 관리 그런 쪽으로 더 좀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보시면 아, 주식에 대한 초보자일수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국 주식 얘기도 나와요. 이분이 그리고 배당주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이 직장인을 타겟으로 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지금 많은 분들이 직장인이잖아요. 전업 투자자보다. 후천적 부자라는 책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직장인에게 딱 걸맞는, 직장인이 딱 보면 참고하면 좋을 내용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초강추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이스라는 분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직장인이야말로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지향해야 된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코스닥은 그 뭐야, 그 뭐, 고버스 하려면은 무슨 이슈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사이트가 다운이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참. 근데 직장인일수록 이분이, 이게 너무나 가치 투자해라, 장기 투자해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6년 가까이 연평균 수익률 16% 기록 중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연평균 16%가. 워렌 버핏이 20%예요. 근데 워렌 버핏은 CAGR이죠. 20%인데 몇 년? 60년. 60년을 연평균 수익률 20%로 60년을 했으니까 뭐예요?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6년에 16%면 엄청난 거죠, 이것도. 19년부터 이제 연봉보다 이제 투자 수익이 많아졌대요. 이게 우리가 소위 꿈꾸는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가 온 거죠. 예.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최고라는 걸 이분은 정리했다. 저는 그래요. 직장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직장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 이외에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이 책을 물론 초강추 드리긴 하는데 이 책 이전에 봤던 주식 관련된 책들 있잖아요. 미국 주식이 답이다. 주린이 미국 주식하는 법, 뭐 후천적 부자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걸 관통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주식을 띄웠던 한 얘기, 그리고 10억을 만든 거, 그리고 이제 ROI 투자법, 배당주 투자를 좀 이분은 좀 많이 강조를 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 얘기하시죠. 예. 그리고 직장인 투자 노하우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진짜 제가 이 목차만 보면서도 느낀 게 주식 투자, 특히 주린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체크해야 되는 7가지를 담았어요. 예. 체크해야 되는 그 요소가 딱 담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주린이일수록 주식을 처음 할수록 뭐 해야 돼? 미국 투자 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인은 시간과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금융 기법, 뭐 차트 보는 법 이런 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배당주 투자. 왜죠? 우린 직장인이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당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40대잖아요. 근데 이제 연령이 이제 에이징이 될수록 이제 저도 이제 배당주 투자로 비중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을 볼 줄 알아야겠죠. 개별 종목. 그래서 ROI 투자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10억을 만드는 그 노하우, 투자 전략을 얘기하죠. 그래서 되게 굉장히 깔끔해요. 어느 거 하나 빼놓을 거 없이 직장인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요소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 사회. 이거 어디서 나오죠?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나오죠. 학교는 뭐죠? 좋은 직원,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몇 년을 배우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년에다가 대학교까지 만 한 20년을 배운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이게 꼭 이렇게 얘기하긴 그런데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법 체계도 배우고, 근데 그렇게 배우는 게 결국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돈 버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기요사키 그 부자바에도 나오죠. 그래서 키요사키는 학교를 굉장히 폄하해요. 그걸 되게 폄하해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학교를 폄하하지 않아요. 학업과 주식 공부는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보세요. 학업이라는 건 시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배워야 됐고,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그 교육 커리큘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준수해 줄 필요는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기본 교육인 거죠. 주식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주식 금융을 조기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메인은 기본 학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분은. 이건 뒤에서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이제 돈 버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되게 긍정적인 사고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면 더 많은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자료. 이 책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책 계속 찾아보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보기만 해도 주식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유튜브 영상도 많잖아요. 뭐야 그런 막 이상한 그런 트렌드한 거 말고 진짜로 좋은 영상들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보의 바다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고자 하면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필요하다. 집에서부터. 그 금융가정교육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아요. EBS의 그 자본주의 거기에서도 나왔죠. 금융 조기교육 필요하다. 뭐냐? 용돈이에요, 용돈. 용돈 관리. 용돈 기입장 있죠? 그걸 벌써 하는 거예요. 저축 습관 들이고, 애한테 통장 만들어주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복지제도가 뭐라고 그랬죠? 각자 도생의 복지제도예요. 국민연금만으로도 안 되죠. 미국은 401k 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인 연금이 있어서 미국은 미국 기업에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간 수익률이 좋아요. 미국인들은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일하고 퇴사하잖아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의 돈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노후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 고갈된다. 지금 100 얼마밖에 안 나온다. 월급 대체율이 40%다. 이러잖아요. 그것도 60세 돼서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회사한테 계속 얘기하죠. 고용 연장해라. 뭐 그게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떼놔가지고 근로의 탄력성 무조건 높이자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그렇게 돈을 알려주는 커리큘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로 삼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자 하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죠. 진짜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냐? 우리의 근로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근로소득, 근로. 뭐죠?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꼭 육체 노동이 아니고 머리로 일하는 거든 뭐든 우리가 몸이 성성할 때 출근해서 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저희 몸은 쇠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젊었을 때처럼 그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자본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이 저축한 그 돈이 여러분의 일꾼이에요. 1원이 1원의 일꾼, 1억의 일꾼이라는 거, 1억 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체력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죠. 걔네들을 일하게 하라 그건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저성장 저금리 시대잖아요. 기업이 성장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건비를 효율화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를 비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할 때는 사람이 부족하죠. 맞아요. 사람이 부족해요. 여기저기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효율화하려고 하잖아요. 비용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사직하고 희망퇴직하고 정년퇴직하고 계속 사람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임금 인상률 이게 비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금 인상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물가는 높죠. 자본소득이 높게 해야 우리가 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돈이 녹는다는 얘기하죠. 왜냐면은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는 예전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봐요. 고정지출. 이게 무서운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85세까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희망퇴직하면 50세, 55세까지도 못 다녀요, 요즘. 진짜. 요즘 진짜 트렌드가 됐어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한 40 중후반쯤 되면 막 짐 쌀 준비해야 돼요. 4, 50년 갭이 이게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국민소득, 소득 대체율도 OECD 중 최하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우리나라는. 하물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사가 사람을 자르기 쉽게 더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난리가 나겠죠. 이게 더 난리가 나겠죠. 재취업이 쉽게 해주는지 재취업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저축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종잣돈을 만들고 인내심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갖춰야 되는 게 근검 절약하는 생활 패턴을 체득하셔야 돼요. 예. 그게 설령 여러분들이 1억 넘는 고연봉자 되고 2억이 되고 설령 10억 자산가가 되더라도 그 근검절약하는 생활 패턴은 달라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 내가 이제 돈 좀 벌었으니까 이제 슬슬 돈 좀 써볼까? 물론 소득이 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느는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검절약하는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통해서 종잣돈을 모은다면은 이게 보통 소위 말하는 1억이죠, 1억. 1억 이후의 모드는 뭐예요? 불리는 모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1억을 모았어요. 이 저축 모드를 계속하면 또 1억이에요. 똑같아요. 1억 모을 때 만약 5년 걸렸어요. 연봉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시기가 걸리겠죠. 1억을 10번 반복해서 10억 모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억까지 모았어. 그다음부터는 투자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돈이 돈을 몰면서 이 시간을 단축시켜라라는 거예요. 네. 제가 저번에도 쇼츠로도 올렸죠. 1억을 모으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마인드가. 이 힘들게 모은 1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억 정도 됐을 때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내가 채권에 어느 정도 넣고 하고 그리고 1억 정도 돼야 그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그게 임팩트가 와요. 여기서도 얘기할게요. 바로 나오네요. 왜 1억을 모으냐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1억을 모으라고 하는 영상이나 그런 얘기 너무 많죠. 10%의 수익률이 난다고 할게요. 왜 10%냐? 지금 미국 미장으로 봤을 때 시장 평균, 연평균 CAGR이라고 하죠. 10% 정도 봐요.
그리고 10% 정도는 수익을 내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두 자리 수익률이라고 하면 요즘 저성장 시대에서 두 자리 수익률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죠. 자, 10만 원에 10% 1만 원이죠. 10만 원이죠. 1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정도 돼. 1억에 10% 1000만 원이에요. 자본금이 작잖아요. 똑같은 10%의 수익률이에요. 근데 느껴지는 이 임팩트가 어때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1억 정도 됐을 때 1000만 원.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1억이라는 돈을 잘해서 10%의 수익을 하면 얼마예요? 1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1억 1천만 원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봉 1년 만에 1000만 원 올리기 힘들어요. 설령 승진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예, 승진을 해도. 아마 리더급으로 올라갈 때 올려주지, 과장이나 차장 올라갈 때쯤 그 정도 올려주지 쉽지도 않아요, 그거. 어떻게, 연봉 1천만 원을 어떻게 더 벌어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1억 정도 해야 임팩트를 체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이 정도 1억을 모아야 1억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1억을 굴렸을 때, 요 정도를 굴렸을 때 수익이 나면 체감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굴리려고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왜 1억이라는 숫자가 갖는 절대적인 의미가 저러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죠. 투자 가능한 옵션이 확대된다. 주식도 하고 금액이 너무 작아 버리면 얘기했잖아요. 가뜩이나 금액이 작으면 체감도 안 되는데 주식에도 넣고 채권에도 넣고 이렇게 할 건덕지도 없어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이 한 놈이 크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한 놈이 이렇게 조금 받쳐주면서 변동성을 해칭이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의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짜려면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100만 원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기에는 무리죠. 이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한 3년 정도 들고 있으면 변동성을 해칭할 수 있는 자금이 모인다는 거죠. 이게 막 30% 떨어졌어.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뭐 몇백만 원으로 들어가면 한 30% 들어오면 이게 쿡쿡 왔다 가잖아요. 근데 이제 3억 정도 되면 얘가 몇 프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얘가 3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 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는 얘가 뭐 30%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3년 전에부터 쭉 몇 억을 부어놨으면 이게 그게 크지 않은 거예요. 변동폭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본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건. 예, 수익률도 중요한데, 현실적인 수익률은 10%에서 20% 사이예요. 뒤에서도 이건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죠. 현실적인 투자 연평균 CAGR 수익률은 10%에서 20%다. 10%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국 S&P 500이 요 정도 찍어요. 20%는 어디예요?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잘해도 워렌 버핏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한 해, 특정한 한 해 정도는 뭐 30%, 40%, 뭐 60% 찍을 수도 있겠죠. 물론 특정한 한 해. 근데 장기 투자를 하고 연평균 CAGR로 했을 때 20%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라는 워렌 버핏이 20%잖아요.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을 초과하는 투자자가 물론 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S&P 500 뭐예요? 지난 시간 쭉 봤을 때 연평균 1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주식 투자로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막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이거 아니에요. 그냥 10%에서 20% 사이 먹는 시장이에요. 이걸 알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10%에서 20% 먹는 시장이구나. 두 배, 세 배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해마다 10%에서 20% 먹는 시장이라고요. 아, 그럼 내가 100만 원 넣으면 10만 원 정도 얻는 거고, 1억 넣으면 1000만 원 정도 넣으면 잘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고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10%에서 20% 사이 먹는 시장이라고요. 주식 투자는요. 정해져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20%라고요. S&P가 10%라고요. 그 사이 잘해봐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사이에서.
특정한 한은 더 먹을 수 있겠죠. 결국 장기 투자로 가면 그 사이에서 놀 거라고요. 1억 넣으면 1,000만 원 먹는 시장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1억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10억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이 돈 버는 구조가 끝났다고요, 이걸로. 이런 구조라고요. 이런 구조를 알고서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해도 돈 잃는 사람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또 6개월, 7개월밖에 안 했죠. 이거대로 하면 돼요. 이 프레임대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 프레임대로만 하시면 잃지 않는다니까요. 1억 넣고 1,000만 원 넣으시라고요. 그런 시장이에요. 주식 투자는. 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억을 모으는 단계랑 2억, 4억, 8억 불리기는 모두가 다른 거예요. 근데 1억까지 모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저축왕 모두 절제하는 거고 1억을 모은 다음에 2억 모으고 4억 모으고 8억 이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두 배치기잖아요. 두 배치기, 두 배치기. 두 배치기 하면 나오는 법칙 뭐죠? 72의 법칙이죠.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이게 두 배가 되는 기간이 나오잖아요. 2억, 4억 나오는 거 나오죠. 근데 우리가 10% 먹는다면 몇 년 걸려요? 7.2년 걸려요. 2억에서 4억 걸리는데 시장 평균 CAGR 10% 먹으면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7.2년 걸리는 거예요. 4억에서 8억 될 때는요, 7.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된 거? 단축된 거죠. 시간이 단축된 거죠. 2억, 처음에 2억 벌 때 7.2년 걸렸는데 4억 벌 때 7.2년 걸면 속도가 벌써 반이나 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복리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계산 쓰잖아요. 아, 내가 얼마를 넣고 7.2년이 걸리면 두 배가 된다. 나오잖아요. 5억 넣고 7.2년 걸리면 10억 되는구나가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를 넣고 7.2년 걸리면 나오는 게 딱 떨어지는 시장이라고요. 주식 시장은. 근데 내가 여기서 1억 넣고 10억 먹겠다. 1억 넣고 3억 먹겠다. 4억 먹겠다. 6개월, 1월, 1년만 그런 시장 아니라고요. 그건 도박이라고요. 주식 시장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7.2년을 버티시면 두 배 먹는 시장이란 게 나와 있다고요. 7.2년을 버티시면 두 배 먹는 시장이라고요. 그러면 얼마 들어가면 돼요? 넣은 돈에 따라 다르다고요. 1,000만 원 들어가셨으면 7.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버시는 거고요. 1억 들어가면요. 2억 버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했을 때. 이게 잘했을 때. 7.2년 흔들리지 않고 멘탈 관리하면 잘했을 때 두 배 먹는 시장이라고요. 워렌 버핏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워렌 버핏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3.6년 되는 거겠죠? 주식시장은 이게 잘했을 때 이거라고요. 내가 3배 먹겠다, 4배 먹겠다, 5배 먹겠다. 그거는요, 투기라고요. 그렇게 하려니까 망하는 거죠, 주식은. 스캘퍼건 뭐건 그 층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인이고 장기 투자하신다면 요 프레임대로 가시면 돼요. 아, 내가 시장 연평균 10% 먹을 거고, 그럼 10% 먹으면 두 배 되려면 몇 년 걸려? 7.2년 걸리는구나. 시점이 아시고, 그러면 내가 두 배를 만들어. 그럼 두 배, 넣은 돈의 두 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용한 자금을 끌어 쓴단 말이에요. 근데 7.2년 동안 건들지 않을 돈을 넣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7.2년 동안 얘를 정말 건들지 않을 돈을 넣어요. 근데 전세 자금 넣고 학자금 넣고 뭐 나중에 이사 자금 넣고 그런 거 넣으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오롯이 건들지 않을 돈 7.2년을 오롯이 묵혔을 때 걔가 시장 수익률 10%씩 7.2년 됐을 때 두 배 된다고요.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모았을 때 1억이야? 걔는 2억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지금 초장부터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제가 읽었던 주식책들 이 책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주식시장은 10% 들어가서 7.2년 버티면 두 배 먹는 시장인 거예요. 그거를 불안해동하고 못 견디면 못 먹는 거고. 이거 하나 차이예요. 근데 그거 먹는 애도 전체 시장의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 시장 수익률 10%도 못 먹는 애가 90%라는 거예요. 저도 물론 아직 경험 안 했어요. 최대 이슈 뭐예요? 폭락장이에요. 폭락장. 이렇게만 오늘처럼 요즘같이만 흘러가면 7.2년 버틸 수 있겠죠? 폭락장이 왔을 때 그때 원자폭탄 떨어지고 아사리가 나는데 그때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7.2년 동안에 폭락장이 안 올까요? 안 올 수 있겠죠. 오면 견뎌야 되는 거죠. 뒤에서 말씀드릴 걸 제가 조금 흥분을 해서
또 빨리 얘기했네요. 그래서 1억 모으기 단계랑 2억, 4억, 8억 불리는 단계는 모두가 다르다. 그리고 2억 모으기, 4억 모으기, 8억 모으기는 금액이 사이즈가 커질 뿐이지 그 초식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시길 부자와 고액 연봉자는 엄연히 다르다. 고액 연봉을 받았다고 해도 돈을 제가 많이 쓴단 말이에요. 1억 받고 9천 쓰면 결국 1천 모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6천 받고 3천밖에 안 쓴 거예요. 3억을 3천을 모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고액 연봉자가 부자가 될 확률은 높을 수 있지만 수입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연봉 5천만 원, 자산 투자 1천만 원, 연봉 3천만 원, 1천만 원 투자, 1,500만 원. 얘가 부자가 되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산 투자를 통해서 시간이 지날 경우에. 시간이 지날 경우엔 얘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왜냐면 이 고액 연봉자라고 해도 결국엔 근로소득인 거잖아요. 언젠가 저게 타임 리밋이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산 투자는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돈을 넣는 거죠. 예, 더 많은 돈을 넣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더 많은 일을 해주겠죠. 그리고 얘가 복리를 부리기 시작하면, 굴러가기 시작하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기 나오잖아요. 70의 법칙. 1억을 2억으로 만들고 10억을 2억으로 만들고 수익률이 같다면 1억이 2억 되고 10억이 2억이 기간은 똑같은 거예요. 예. 얘기했잖아요. 시장 평균 수익률 S&P 기준으로 10%라고 하면 2배 될 때 몇 년 걸려요? 7.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리의 법칙이 무서운 게 뭐냐면 성장할 때도 복리의 마법이 걸리는데 그때 복리가 걸려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무서운 거예요. 주식시장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일복리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일복리 시장이에요. 100만 원 들어갔어요. 1% 상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00일이 됐죠. 그 다음에도 1% 성장했어요. 101% 곱하기 1%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리거든요. 일복리. 자, 근데 얘가 1%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그럼 이게 얼마 된 거예요? 101% 이거에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쓸 때 더 아프긴 해요. 솔직히 일봉리로 성장하고 일봉리로 하락하는 시장이 뭐예요? 주식 시장이에요. 일봉리로 시작하는 주는 시장이 어디에 있어? 없어요. 없어. 일봉리는 주식 시장 말고 없단 말이에요. 네. 일봉리예요. 일봉리. 그러면 주식 시장 들어갔는데 왜 복리 효과가 안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뒤에서도 나오는데 한 달 여러분들이 S&P 500 기준, 나스닥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이 있잖아요. 얼마나 될까요? 거의 50대 50이에요. 50대 50. 잘 가다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뭐래요? 복리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떨어진다고요. 이것도 다시 올라가려면 또 요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 주간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전체, 예를 들어 1년, 2년, 3년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우상향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7.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7.2년을 이 쫌쫌다리 하루하루 일봉리 올라고 일봉리 떨어지고 일봉리 오르고 일봉리 떨어지고 일봉리 오르고 쭉 몇 년을 버티면 7.2년을 버티시면 이게 2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2년이 날수로 치면 어떻게 되죠? 1년이 365일이잖아요. 3년이 1000일이라고 치면 2000일이에요. 2000일 넘어가죠. 2000일 넘어가는 거예요. 2000일 넘게 이 일복리를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예, 이걸 견디셔야 됩니다. 이걸 못 견뎌서 90%의 사람이 주식 시장에서 마이너스를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처음이고 주린이고 잘 모르잖아요. 알고 들어가시라고요, 이걸. 이거를 주식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이런 구조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 금융 기법 공부 많이 하고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정심, 감정 컨트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용한 자원 중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대신에 얘기했죠. ABF.
AFC. 제가 만든 개념은 Absolute Free Cash. 절대적으로 자유 현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절대 7.2년 동안 진짜 손도 대지 않을 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걸 만들려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예요?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10%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내가 1억 들어가도 1,000만 원, 2억 들어가면 2천만 원이네? 그때 무리하면 어떻게, 그래서 뭐예요? 주식 투자, 남의 돈. 저는 그래서 남의 돈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레버리지 아니에요. 부동산은 레버리지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주식은요, 레버리지 쓰시면 안 돼요. 주식은요,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된다고요. 앱솔루트 프리 캐시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AFC로.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이 없어도 되는 돈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 말이 주식 주식 투자의 시작이에요. 이거 그냥 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야, 내 인생에서 없어도 되는 돈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주식 시장의 첫 번째 원리. 워렌 버핏의 1원칙 뭐라고 그랬죠? 절대 돈을 잃지 말아라고 했죠? 저의 소유캔 TV의 주식 시장 1원칙. 없어도 되는 돈으로 들어가라. 전 이걸 1원칙으로 삼아요. 이게 들어가야 여러분들 멘탈 관리 돼요. 정서 관리 되고, 적립식이 되고, 편안한 투자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부터가 무슨 기업 분석 들어가고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간이 흔들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왜? 여러분들 왜? 7.2년 동안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이게 저는 소유캔 TV 투자의 1원칙이에요. 워렌 버핏의 1원칙에 돈을 잃지 말아야 잖아요. 저의 1원칙은 그예요. 없어도 되는 돈으로 들어가라. 진짜 없어도 되는 돈. 물론 속은 쓰려도 되지만 이 돈이 없어도 생활에 영향이 없을 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앱솔루트 프리캐시. 절대적으로 자유연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또 계속 이 얘기를 하네요. 투자는 장기간의 싸움이다.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손해를 크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고수랑 진짜 하수랑 이 부자와 이게 나눈 부자는요,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 손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럼 이 투자 안 해요. 이 투자 안 해요.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 유명하죠. 투자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 건요, 시장의 운이에요. 시장의 운이에요. 근데 투자에서 손해를 피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돈을 더 먹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지 마시고요. 전망하지 마시고요. 이건 운이에요. 그냥 얻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뭐, 투자판에 살아남았을 때, 서바이빙 했을 때 얻어 걸리는 행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보지 마. 뭐야? 피해야. 피해. 손해를 피하셔야 돼요. 내가 이 투자판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 위험을 피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나오죠. 손해를 보면 치명적이다. 왜? 그 손해를 보는 걸 메이크업하는 것도 힘들어요. 메이크업하는 게. 이 워렌 버핏의 1, 2원칙이 왜 나왔겠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투자판에서 살아남는 모드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판에서 하라. 어쩌면 지금 1장에서 제 결론까지 거의 다 얘기를 했습니다. 좀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처음으로 주식을 사기 전까지 나는 내 인생을 낭비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들어갔으면. 이 7.2년이라는 시간을 전 지금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7.2년의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래봤자 얼마예요? 2배 먹어요. 2배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배 먹기 위해서 크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욕심을 부리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저는 처자식이 있고 아이 학원비도 돼야 되고 아이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야 돼서 쓸 돈이 많은데 앱솔루트 프리캐시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중간에 깨면 안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게 워렌 버핏은 CAGR이 20인데요. 60년을 한 거예요, 60년. 60년.
1 플러스 0점이죠. 이게 20%요? 예, 상수로 들어가죠. 60승이에요. 이게 수학적으로 이거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몇백 배인 줄 알고, 진짜, 와. 공상과학에나 나올 숫자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고 나라도 20% 이상을 먹을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월급 굴려서 10억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 직장인이잖아요. 우리 근로소득이, 우리의 시간이 회사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얘기해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금수저 아니잖아요. 우리 월급쟁이잖아요. 우리 흙수저로 태어났잖아요. 부모님한테 받을 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천, 수백억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창업하시면 돼요. 근데 월급쟁이로서 수천, 수백억 부자가 되기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닌데 희박해요. 그럼 뭐예요? 월급쟁이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노후 정도 대비하는 거라는 거. 이분은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노후 정도를 대비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노후를 대비하는 수준은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 천억 부자, 백억 부자는 못 돼도 무슨 부자는 될 수 있다. 백만 불. 백만 불이 요즘 얼마죠? 12억이죠? 10억 좀 넘죠? 10억 부자는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나오는 게 무슨 카페예요? 텐텐클럽. 텐텐클럽. 1억 벌어서 10%. 아니, 10억 벌어서 1억. 연봉가짜 이게 나온 거예요, 텐텐이. 굉장히 현실적인 카페 이름이죠, 텐텐클럽. 텐텐클럽의 주력분들이 책도 많이 내시고 그런 것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텐텐클럽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 숫자라는 게. 노후 대비. 예.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냐? 주식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월급쟁이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그냥 숙명이에요, 여러분들. 숙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80대 기대 수명 85세까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자 도생 이 복지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잖아요. 소액으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20세 때 하셨으면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차 끌지 마시고 여자 안 만나도 돼요. 차 안 끌었다고 여자친구들이 괜찮아요. 돈 모으세요. 되게 괜찮아요. 예, 차 안 끌어도 돼요. 예, 차 안 끌어도 돼요. 짜장면 먹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냥 그 회사 근처 이제 고수식당 같은 데 가서 7,000원, 8,000원 밥 드셔도 되고 그렇게 돈 모으셔야 돼요. 예. ETF 투자세 7에서 8%. 공부를 통해 수익률 상승이 가다. 이거 뭐죠? 개별 종목 공부입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7에서 8%, 10%인데 이걸 올릴 수 있는 건 공부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공부를 하시면 10% 이상 가실 수가 있어요. 예. 10% 이상. 우리는 워런 버핏이 될 수 없다. S&P가 연평균 수익률 10.2%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S&P 이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과거 누적시잖아요. 과거는 고성장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포함한 평균이 10점인데 지금 어떻게 되죠? 저성장 기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두 자릿수가 안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워렌 버핏 20%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잖아요. 이 사이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수익은. 예. 하물며 국장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 시장이 S&P 500이 그 글로벌 기업, 최고의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장이 이 정도인데, 국장은 연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금 붉고 솟는 거 알아요, 저도. 근데 이게 단기간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냐고요. 예. 그래서 요 방정식은 제가 뒤에서도 얘기할게요. 예. 돈이 일하는 주식 투자. 시장에는 본업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고서 그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건 뭐예요? 내가 들어간 그 기업이 돈을 계속 잘 벌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오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알토란 같은 제가 한 애를 믿고 들어가고, 네? 걔가 그 기업이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실적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가 오르겠죠. 그럼 주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본업 충실하시면 되는 거죠. 예. 주식 공부는 초반 1, 2년 집중 공부.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수립하셔야 돼요. 본인의 투자 원칙. 아까 같은 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얼마, 앱솔루트 프리캐시가 얼마고,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할 방식인지, 난 장기 투자 가겠다, 나는 ETF 가겠다, 아니면 미장 가겠다, ETF로 어떻게 투자하겠다, 어떤 식으로 믹스하겠다, 이런 원칙들이 본인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려질 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성향,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 여러분들의 자금 플랜, 미래를, 그런 것들로 염두하고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돼야 돼요. 그게 1-2년 정도가 하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종목 공부를 하시는 거죠. 예. 직장인은 성과급과 연봉을 높이기 위한 본업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과급과 연봉을 높이기 위한 본업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시스템이 버는 거예요. 시장이 버는 거고. 차트 본다고 여러분들 그게 안 올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회사 뭐 열심히 하셔갖고 성과급을 더 많이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과급 받았어요? 그래, 요거는 성과급의 반은 뭐 집에 갖다 주고 반은 내가 뭐, 그 배당주를 더 사겠다. 아니면 종목을 좀 더 사겠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업 투자를 수익을 얻는 두 가지 방법. 기업 가치 상승이죠.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주가 상승. 주가 상승. 배당금 지급과 주가 상승이에요. 결국 뭘로 해요? 기업이 실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실적 나왔는데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 상태, 돈 버는 과정, BM 구조, 그 기업의 시장 경쟁력, 성장성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 공부예요, 이게. 예측이 아니에요. 예측하지 마시고 예측할 수도 없고 환율이 어떻고 지금 뭐가 오르고 내리고 예측하지 마시고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주식을 사는 건 그 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거다. 이게 경영자가 아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경영자 마인드. 내가 이 회사를 키운다는 마인드. 이 말뜻의 워딩의 의미를 아셨죠, 이제. 그러니까 시장을 자꾸 예측하려고 오를까 떨어질까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그 제가 들어가려는 투자하려는 기업을 보세요. 그리고 얘가 돈을 잘 벌겠거니,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경쟁자랑은 뭐 그렇게 차별점은 있는지, 뭐 차별화 포인트 뭐 그런 걸 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거와 관련된 지수들이 몇 개가 있어요. BPS라든지 EPS라든지 PER이라든지 ROE라든지 BPR 요런 것들은 좀 추세 과거부터 현재로 좀 요런 것들은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기업 가치를 보기 위한 지표의 기본이에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추세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보시면서 이 기업이 과거에 어땠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이어질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3장. 네, 현실적인 수익률 10에서 20%라고 했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돈 잘 버는 기업을 찾는 이런 마법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ROE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ROE. ROE가 뭐죠?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재무제표에서 어디예요? 왼쪽이 자산입니다. 이쪽이 부채예요. 여기가 자본이죠. 이걸 보통 자기 자본이라고 그래요. ROE. 투입된 내가 돈을 끌어다 쓴 거예요. 이거 남의 돈이고 이거 내 돈. 기업의 대비 얼마 여기 리턴이잖아요.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여서 100만 원을 벌었다. 단기 순이익.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라는 거예요. 10%.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이 투자 공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좋은 기업을 찾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유튜브 보고 시황 보고 뭐 시장 전망 보고 그거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 볼 필요 없고 그냥 기업을 보시라는 거죠. 기업을. 그리고 과거 10년치 RO의 중간값을 봐야 돼요. 왜냐면 최고값과 이게 이렇게 중간값을 보고 얘가 그래서 아, 이 기업은 ROE가 어느 정도 나오는 애구나. 그리고 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좋겠죠.
예. 표준편차가 크다는 거는 실적에 등락이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BM의 안정성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봐주셔야 되고, 샤프 지수. 예. 위험 단위당 초과수익 달성 정도인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런 지표가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ROE가 중간값이 크고, 이거 절대값이 크고, 표준 편차가 작고, 이게 안정적인 거죠. 사프 지수가 큰 거. 위험 대비 수익이 많이 나는 애. 위험 초과 수익이 다. 요거가, 요런 애들 위주로 리스트업 한 다음에 좀 그거를 이제 종목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마법 이런 거 없고 그냥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들 보실 거니까. 그웰 글린블란트라니까 이제 ROF, ROE가 높은 순위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 수익률. 요거, 요 두 지표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참고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개별 주식 종목 투자를 안 하잖아요. 저는 S&P 500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개별 종목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지표들 예, 예전에는 이제 차트 위주로 이제 퀀트 투자 유행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런 게 빨라졌다. 이런 게 퀀트 투자가 이런 게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너무나 빨라져. 모두가 이제 이런 데이터 웬만한 데이터 분석은 일반 사람들 다 할 줄 아니까. 그래서 ROE랑 이제 수익률을 보고 이제 PER이라는 이걸 또 매수를 가늠해 보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그 회사의 실체잖아요, 실체. C가 붙으면 뭐냐면 이게 주가가 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대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실체랑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대값을 보고 적정한지를 봐라 이 얘기예요. 아셨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보시면서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가 얘가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실체 대비 얘가 과대되면은 좀 빼야 되는 거고 과소평가돼 있으면 그럼 더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평가돼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서 이제 종목을 좀 고르면 어떻겠냐라고 여기는 좀 보시면 돼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파트 좀 더 심도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배당도 왜냐면 우리가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 배당주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세요. 안정적인 현금으로. 이게 주주들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주가 있긴 해요. 그리고 가성비 투자죠. 현금으로 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상가해가지고 월세 받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상가 요즘 그 공실도 많이 뜨고 쉽지가 않아요. 좋은 상가 보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낮은 변동성.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목표로 월 120만 원 들어오는 현금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억 투자를 했고 배당률 5% 정도. 그럼 150, 약 1,100만 원 정도죠? 예, 그래서 요거를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 이걸 첫 목표로 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성장주랑 배당주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미국 주식이 답이다. 미국 주식 주린이 그때도 얘기했죠. 뭐 배당 귀족 뭐 이런 애들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그 배당주 많이 주는 애들을 클래스를 나눌 때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고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해라.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배당을 준다는 거 뭐예요? 실적이 난다는 거예요. 실적이 그리고 계속 올라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금을 누락 없이 지속적으로 줬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거죠. 가끔 보면 과하게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혹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일정하게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랑 배당금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대비 지금 배당금을 얼마 주는지 요걸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높은 쪽에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이제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리밸런싱 하는 요 얘기가 있고 배당주 투자할 때 치명적인 실수. 그러니까 높은 시가 배당률이고 배당금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단발적으로 줄 때 있단 말이에요. 그 특정한 배당 성향을 어기는 애들이 있어. 너무 과하게 주는 애들. 영업이익 대비 너무 배당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뭐냐면 모회사가 있고 보통 자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회사는 돈을 많이 못 벌어. 근데 얘한테 지금 지분율이 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실제로 그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회사는 여기에 들어간 돈을 뽑고자 배당을 과하게 때려요. 예. 그럼 이렇게 과하게 얘가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성장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해야 되고 마케팅비도 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얘가 때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들 어디 있어요? 펀드, 사모펀드,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배당을 되게 세게 때려가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세 번째 회사도 그랬어요. 사모펀드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해가지고 배당을 100억씩 다 받아가는 거예요. 배당을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직원도 성과급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이 사모펀드가 들어가기 전까지 성과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좋대요. 근데 얘네가 들어온 뒤로는요, 성과급이 안 나와요. 성과급이 줄었어요. 한 두 배가, 세 배가 줄었어요. 왜 얘네들 뜯어가니까.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분 투자 들어갔단 말이에요. 배당을 꼭 받아가요. 이 배당 결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런 애들을. 그거는 건전한 배당이 아니라는 거죠. 배당주, 매도 원칙. 그러니까 이게 EPS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실적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금을 감소했을 경우, 그리고 매출 순이익이 정체된 경우, 이게 핵심이에요. 배당금의 감소. 이미 실적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실적이 흔들리면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없겠죠. 예. 요럴 때는 이제 배당주를 탈출을 해라. 그렇게 좀 말씀을 주시긴 합니다. 배당주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그 배당만 단기적으로 배당 많이 주는 기업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쭉 봐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지속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평범한 기업의 주식을 싼 값에 사려 하지 말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제값에 주고 사라. 이게 얼마나 모호한 말이에요. 이게 대가의 말인데 이게 주식 개별 종목을 이렇게 쭉 봐온 사람이 아니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도 솔직히 이 말장난 갖고 잘 와닿진 않아요. 이 말은. 그래서 EPS라는 게 이거죠. 단기 순이익 낮고 주가 EPS를 하는 거죠.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이 시장의 기대라고 했고 EPS는 뭐예요? 그 기업의 실체죠. 이거 두 개를 보면서 시장에서 얘가 어느 정도로 실체를 어느 정도로 평가받는지를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PR의 역시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 거예요. 그래서 ROE랑 PR 놔두고 그리고 1보다 클 경우 기대보다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걸 좀 보면서 좀 실체랑 기업의 어떤 기대 수준 요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좀 요런 기업들을 찾으면 기업이 아직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구나. 이 기업은 이제 실체가 더 좋으니 그런 애들 위주로 좀 이제 투자할 후보군을 추리시면 좋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지표를 활용해서 보는 게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유일한 기쁨은 차곡차곡 배당금이 들어오는 거다. 조 록펠러. 저도 배당금을 받아봤거든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제가 지금 월 120만 원 정도 받으려면 몇십만 주를 가져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주당 40원씩 주는 것 같아요. 주당 40원이니까 월 120만 원 받으면 몇 주를 들고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제 월 100만 원씩만 들어와도 그 굉장한 현금 흐름이죠, 직장인한테는. 예. 5장, 6장 보겠습니다. 좀 앞에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러프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린이 주식장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미국 투자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미장을 해야 돼요. 2년 반 동안 한 주도 팔지 않았대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돈 잘 버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다 미장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잖아요. 글로벌 최고 기업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시간 절약한다는 거예요. CAGR 13%죠. 이분 18년에 들어가서 28% 달성하셨대요. 그리고 폭락장도 경험하고. 이거 좋죠. 이분이 이제 실력이 있으신 거죠. 경험이 있으시니까. 시장 평균보다 2배 이상 먹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사모아야 하는 이유.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이 돈이 모인다고요.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미국 비중이 55.9. 이런데 안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네? 이런데 안 들어갈 수 있냐고요. 황금어장이란 말이죠. 황금어장. 그리고 미국 주식 얘기했죠. 401k 연금. 얘가 미국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돈줄입니다. 돈줄. 근데 얘가 최근 이슈가 있어요. 이걸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유인이 있겠죠. 급전이 필요하거나 뭔가 다른 쪽, 연금을 깨서 다른 쪽에 투자하고 싶을 때 이걸 깨긴 하던 거죠. 왜냐면 이게 얘가 조금
중간에 깨면 과세를 세게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미국 직장인들의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받고 한 10년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몇 억, 몇십, 10억 이상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노후 보장이 돼요, 얘네는. 여러분들, 직장 제가 경력이 15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15년 넘었다고 퇴직할 때 10억 정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네는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돈이 미국 기업에 들어가거든요. 이 돈이 미국 기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지금 세계 최고의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고용이 조금 그렇게 해도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셜 세큐리티 그런 제도들이 조금 또 있어요, 얘네는.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회사의 고용도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자르겠죠. 막 자를 거 아니에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전 국민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돈이 다시 회사에 들어가요. 이 막대한 돈이. 예. 그래서 그게 또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401k 연금, 미국을 관통하는 중요한 돈줄입니다. 돈의 메인 스트림이죠. 그 저번에도 얘기했죠. 주주 친화적이긴 해요. 미국 주식시장이. ROI가 높죠. 예. 미국이 14%고 국내는 7%입니다. 그리고 다사주 매입 효과도 잘해요. 그래서 ROE가 계속 높게 유지를 해요. 배당금도 잘 주고. 예. 그래서 뭐예요? 미국은 내 자본이 대우받는 곳이래요. 똑같은 1억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장에 제가 이렇게 폄하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싶진 않는데 국장에 1억 넣을 때 제가 받는 그거랑 미장에 1억 넣고 받는 그 베네핏 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식당 가도 똑같이 그래요. 10,000원 내고 밥 먹는단 말이에요. 국밥집이 두 개가 있어요. 국밥집은 막 서비스로 수육도 2점 주고 반찬도 무한 리필인데 어디 가니까 무슨 이건 밥도 무한 리필인데 어디 가니까 이건 공깃밥 추가 막 받고 반찬 추가하면 또 안 되고 불친절하고 어느 식당을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업력이 길고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제품 위주로. 그런 거 많죠. 스타벅스, 나이키, 유튜브, 닌디 효과. 이게 피터린치 방법이거든요. 피터린치가 이게 자기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그거잖아요. 내 지갑 도둑을 찾아라. 내 지갑, 내 시간 도둑, 지갑 도둑을 찾으라고 했잖아. 소수몽키에서도 나오잖아. 내 시간을 잡아먹는 애들이 누군지, 유튜브가 많이 잡아먹은 유튜브겠죠? 내 돈을 쓰게 하는 애들이 누군지, 그거 보고 그 시간 도둑, 지갑 도둑인 애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린디 효과라고 하거든요. 옛날부터 쭉 했던 애가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라고. 이거는 체계적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체계적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 위험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모형이 있는데 경제학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길고 그리고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해 온 거예요. 배당 귀족이라고 그랬죠? 25년 이상 배당 지급. 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위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테슬라랑 코카콜라 고민하지 마. 수익이에요, 수익. 미국 시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강아지 이런 물건, 이렇게. 강아지, 강아지. 결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만 결국에 뭐예요? 둘이 같이 집에 돌아온다고. 이게 뭐예요? 실적, 기업 실적. 얘는 주가. 주인은 뭐예요? 기업 실적. 결국 기업 실적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작전이고 뭐고 없고 결국 기업 실적대로 수렴한다. 테슬라가 좋냐, 코카콜라가 좋냐,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잘 나올 것 같으면 걔한테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이분도 얘기를 해요. 환율 예측하지 마라. 어차피 환전식이 이걸로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양도세 얘기했죠. 20%인가? 250만 원에 20%. 그래서 10년간 하면 5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 그냥 미미하다, 안 한다 주의예요. 예, 안 한다 주의. 양도세 기본공제 받으려고 사고 팔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금 손실 수확한다는 건데, 이게 손실금이랑 수익 난 거랑 퉁쳐져가지고, 실제로 과세 표준을 낮추는 건데, 이것도 효과가 작다. 효과 큰 거 하나 얘기하셨어요. 가족증여. 네, 가족증여. 이거를 제가 만약
미국 미장을 해가지고 1억에서 2억 벌었어요. 이걸 제 와이프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후 2개월 평균가로 하면 2억이라고 칩시다. 2억 하고 이 와이프가 이걸 바로 팔았어요. 그럼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예,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이거 제가 팔잖아요. 그러면 차액 1억 분에 대해서 22%를 낸단 말이에요. 22%? 20%를 낸단 말이에요. 이걸 와이프를 찍고 가서 와이프가 바로 팔면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절세 방법이긴 한 거예요. 예, 증여세가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 내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던 요인은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난 엄청난 해군 때문이다. 제가 얘기했죠. 워렌 버핏이 본인 스스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던 건 미국 시장에서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마 이때 백인이라는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일단 미국이 메인인 거죠. 예, 가족 중. 이거는 확실히 이거 고려해 볼 만 하긴 해요. 워낙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죠. 이거 증여세 트랙을 올라타서 그래요. 배우자 10억 원, 직계 좀비속 5천만 원까지 비공제입니다. 비공제 아니라 공제를 받았었어요. 배우자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여러분들이 진짜 미국 주식 대박 났어요. 10억 냈어. 11억 벌었어. 1억 들어가서 11억 벌었어. 대박. 그렇게 시장은 아니지만 10억. 막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투자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22%면 2억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물론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내시면 되죠. 쿨하게 내시면 돼요. 정당한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거 내시면 되는데 그거 좀 아끼고 싶다. 와이프한테 증여하세요. 근데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 걸로 알죠. 10년인가? 네. 그리고 와이프분이 이거 10억 받고 바로 파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거의 양도세 안 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아이들 있죠. 아이들 미성년자 2천만 원. 이것도 좀 봐주시면 좋고. 네. 그래서 이제 6장입니다. 이것도 좀 빨리 좀 볼게요. 웬만해선 손해보지 않는 직장인 투자. 야, 저는 이분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게 이거. 직장인은 손해보면 뼈 아파요. 아까도 얘기했죠. 손해가 치명적이에요. 손해가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투자판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잘못 물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뭐 한다. 그 얘기가 왜 있어요? 손해예요, 손해, 손해. 손해보지 않게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주린이도 그렇고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알아가니까 처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피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을 배우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맞추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손해를 피하는 방법부터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염두하셔야 된다니까요. 손해를 피하는 투자 원칙을 수립하셔야 돼요. 제가 왜 S&P 500만 한다 그럴까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S&P 500이 만능은 아닌 거 저도 알아요. 얘도 고점에 물렸다가 닷컴 버블 때처럼 8년이 마이너스일 수 있단 말이에요. S&P 하물며 S&P도 그런 근데 하물며 S&P도 그런데 개별 종목은 어떨까요? 상장 폐지되고 도산당하고 막 더 망하는 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물며 S&P도 그런데 그나마 제일 손해 가능성이 낮고 손해가 나도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게 뭐예요? S&P 500이기 때문에 저는 S&P 500만 한다고요. 저는 S&P 500만 한다고요. 너 왜 S&P 500만 해?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장인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난 S&P 500을 라고 전 대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15에서 30초 내로 그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이 없는 거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나요. 제가 좀 강하게 지금 주식책 관련된 거 한 5건, 6건밖에 안 됐는데 관통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관통하는 얘기가. 지금 영상을 지금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느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보다 선배라고 하고 돈을 많이 버셨고 몇십 년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 판에서는. 저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분들의 얘기에 공통 맥락을 뽑았고 저도 그걸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머릿속으로는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실제 실행을 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왜? 실제 제 생활이 7.2년 동안 10%를 하면서 돈을 그렇게 안 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하면 두 배를 먹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틀림한 거.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야 된다. 이게 이 얘기죠. 시장의 폭락과 하락은 일상이다. 사계절에 소나기가 내리건 폭설이 내리는 거랑 같다고 했어요. 예. 폭락장은요, 주식시장에서 폭락장은요, 사계절 중에 소나기가 오는 거 또는 폭설이 내는 것은 일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못 버티는 애들은 자격이 없다. 투자 자격이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트폴리오를 해라. 물방아지.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 어떤 포트폴리오냐라는 건 주식에 속한 산업과 성격을 좀 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또는 배당주 또는 해외 ETF, 성장주 같이 요런 식으로 성격이 다른 애들을 분산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오르면 해칭해 주고 한 명이 떨어지면 올라 주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예. 공통 요소는 뭐예요? 결국 수익을 내는 쪽으로. 수익을 낼 때 이제 서로 방향이 다른 거죠. 결국엔 수익을 내는 쪽으로 한다는 거죠. 월급을 지분 확장형 투자를 하라는 게 뭐예요? 사고 파는 시세 차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느 책이더라? 주식을요. 미국인들은 주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산이라고 생각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이거. 많은 사람들은,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해야 돼. 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산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담보로 대출 땡기고 해요. 저도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ETF 뭐라고요? 아이 하나 키우는 마음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자산이에요, 자산. 내 자산이. 주식 수를 늘리는 거예요. 주식 수를. 주식 수를 늘린다는, 이게 제 자산을 늘려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저런 기조라는 거예요, 투자가. 저런 기조라는 거예요. 예. 사서 모아가는 방식. 여러분들이 이 워딩, 짧게 쓸린 이 워딩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투자 원칙과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분의 투자 원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사서 모아가는 방식이에요. 저는 S&P 500을 사서 모아간다고요. 예. 하지만 현금도 필요하다. 10% 정도. 왜냐면 이게 있어야 변동성의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하락장이 왔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저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들고 있긴 해요. 물론 제가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새가슴이라 그런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들고 있긴 해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반드시 기업 성적표가 뭐죠? 손익계산서죠. 그리고 ROE를 계속 얘기합니다. ROE 편차가 갑자기 실적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배당금 감소되는 건 위기 신호다. 배당금, 이거 실적이 흔들렸다는 거야. 그건 이제 요럴 때는 매도를 하라는 거죠. 이 사람도 사서 모아갔는데 얘가 진짜 아니다 싶으면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저는 S&P 500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덜 하겠죠. 예, 덜 하겠죠. 그리고 뭐죠? 하락장을 기회로 삼아라. 폭락장을 통한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싸서 그때 폭락했을 때 사니까 부자 된 사람들은 많다더라.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기다리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많은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막상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 가혹하다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다. 닷컴 몇 년 갔다 그랬죠? 8년 갔어요. 8년. 하락장이요. 8년 갔다니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3년, 4년 갔어요.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죠. 8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빨리 갔어요. 근데 폭락장 오면 몇 년 가요. 근데 봐요. 8년이면 끝날 수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겠죠. 아, 내가 8년 버티자. 8년이면 끝날 수 있다는 것조차 몰라.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요. 이 터널의 끝이 안 보인다니까요. 8년을 버틴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버텨야지 하면서 버틴 건 아니겠죠. 제가 이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1억 들어갔는데 50% 날아가서 5천 됐다니까요. 근데 얘가 8년을 간다니까요. 근데 얘가 올라서 7천 됐어요. 팔고 싶지 않을까요? 판다니까요. 3년을 참았다가도요, 4년 차, 5년 차 됐을 때 7천 올랐잖아요. 얘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팔면 안 되거든요. 회복된다는 얘기. 근데 2천 올라오면 판다니까요. 이 괴로움이 싫어서. 그리고 이게, 이 불황이 몇 년을 더 갈지 모르니까. 야, 그래도 2천 회복됐네? 내가 1억 대비 그래도 5천보다는 내가 2천 벌었잖아. 팔고 나온다니까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1년 들어갔는데 8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끝나고 보니 8년이었네가 된다니까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3년 내에 끝날지 누가 알았어요. 더 길어질 줄 아무도 예측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 불황의 이 지옥, 목구덩이를 참는 거예요. 사우나 들어가면 여러분들 더운 사우나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위기가 오죠. 처음에는 내가 1시간 버틸 것처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열이 받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버티게 뛰쳐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이 폭력장애라는 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호기롭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폭락장 극복한 경험이 있냐를 성공 경험으로 넣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효유캔 TV 주식 투자 1원칙 뭐,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해라. 절대적 자유자금으로 해라. 절대적 자유자금. 진짜 없어도 되는 돈. 예. 폭락장을 견딜 수 있는 건 뭐죠? 가격은 떨어져도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기업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서비스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실제로 코로나 때 6천만 원이 떨어졌대요, 미국 주식이. 근데 1.1억 더 도모해서 추매를 하셨대요. 이러니까 돈을 번 거죠. 이러니까 아까 얼마 나왔다고 그랬죠? 28% 나왔다고 그랬죠, CAGR. 이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러니까. S&P가 10 몇 퍼, 10할 때 20 몇 프로 나오셨다고 했죠? 이러니까 돈을 버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코로나 때. 이걸 하셨으니까. 이분 뭐 직장인으로서 위장에 들어가셔서 폭락장을 현명하게 극복하신 거죠. 인정. 이분 인정. 이분 인정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이 언제까지 끝날지 막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자는 거예요. 일단 분산 투자를 통한 충격 흡수를 만들어 놔라. 얘기했죠. 아까 이분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하고 현금 보유하고 그리고 이런 공포 지수랑 탐욕 지수, MDD 이런 것들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회복 기미가 보이면 이제 좀 이 깜깜한 터널에 서광이 비치네. 이거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버틸 수 있는 이 폭락장을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을 마련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폭락장. 팔고 나가지 않고 내가 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신락 같은 희망을 요런 지표들을 보면서 찾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참자가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이번에 좀 오르는 것 같아. 공포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하면서 회복되고 있다는 조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투자는 속도보다 방향이다. 돈 잘 버는 기업을 선택하는 거 맞아요. 이거 기본이에요. 이제 종목 선택을 잘해라. 그리고 결국 기업 가치는 실적에 수렴한다. 아까 얘기했죠. 강아지 산책하는 얘기. 그렇죠. 기다린다. 기다리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업 성적표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 성적표를 보면서. 얘가 배당이 줄었는지, EPS가 줄었는지, 경쟁력은 없는지. 그냥 줄었다 싶으면 걔를 팔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기본 구조는 사서 모은다 구조로 가는데, 저걸 계속 보면, 기다리면서 계속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얘기해서 1억 모으고 나서 투자법이 10억 투자법에도 적용될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줘. 단기 고수익을 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모이면 안정적인 투자로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로 할게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만약 실현했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해에 잘해가지고 40%에서 수익을 맛봤어. 근데 돈을 이제 1억을 했던데 1억 4천이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억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를 다시 안정적인 예를 들어서 S&P 500 ETF 같은 10% 안정적인 애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사람이 이 40% 수익이라는 이 화민을 맛보잖아요. 이건 마약과도 같아요. 마약과도. 이거는 도박의 영역이었고요. 이걸 맛을 봤잖아요. 10% 수익으로 못 가요. 10% 수익으로 백 못해요. 안정적인 투자, 아까 얘기했죠. 주식 투자는 뭐예요? 10에서 20%죠. 현실적으로 20%도 잘 먹는 건데. 40% 먹던 애가 10%, 20% 먹던 애로 돌아가줄 거야?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트레이딩, 스캘퍼 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 잃냐? 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걸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요, 10% 언저리 수익이요, 수익으로도 안 봐요. 이 사람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10% 수익도 몇 년 걸린 수익이에요. 7.2년, 10년 걸린 수익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 눈에 이게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 사람들을 눈에는요, 저게 수익률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은. 백 못해요, 이거. 여러분들, 주식 투자 지금 직장인으로서 저도 그렇고 주식 투자 처음 하는 사람들일수록 정도를 가세요. 정도를 가세요. 제발. 이거 처음부터 이거 맛들이시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이거 못 빠져나와요. 이 여기에 도파민에 맛들인 사람이 도박하고 똑같아요. 도박 테크트리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이짓해요. 투자를 처음부터 이걸 맛들인 사람들은요 못, 못 들어가요. 자기가 산 주가 주식이 뭔 주인지도 몰라요. 무슨 기업인지도 몰라요. 분석해대면서 몇 프로 올리고 거기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여기에 쩔어 있어요. 결국 그래갖고 뭐예요? 돈만 잃어요. 레버리지 땡기고 그러다가 자기 확신에 레버리지 땡겼다가 빚만 더 지고 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하는 짓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정도로 가세요. 주식시장의 정도 이 맨 마지막 알려드릴게요. 주식시장의 정도로 가세요. 처음부터 정도로 가세요. 처음부터 미국 주식 하시고요. 처음부터 정도로 가세요. 처음부터 주식 뭐예요? 10%밖에 못 먹는다고 들어가세요. 10%밖에 못 먹는 시장이라고. 몇 년 걸려서? 7.2년 걸려서. 딱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라고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은요, 10% 먹고 7년, 7.2년 걸려서 10% 먹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몇 년? 2배 먹기 시장이라고요. 이게 정도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주식시장은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이 길을 가세요. 이거 아니고 뭐 3, 40%다 도박이에요. 아니에요. 돈 잃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지금 주식 관련된 책 몇 개 보고 하면서 얻은 결론 이거예요. 이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에서 조금 실력이 붙으면 여기서 실력이 붙으면 이제 16% 20% 가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뭐 개별 종목으로 그렇게 가지치셔야 돼요. 메인은 이거예요. 메인은 이거고 여기서 좀 더 본인이 실력 붙고 개별 종목 하면서 플러스 10%에서 20% 넘는 요런 트를 타셔야 돼요. 큰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도예요. 이게 정도. 이게 메인스트림이에요. 주식 투자의 메인스트림은 그거예요. 투자 성과에 팔아는 마인드 컨트롤. 공부는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끝나요. 기업을 계속 찾는 공부예요. 기업을 계속 찾는 거. 좋은 종목에 투자했다면 그 선택을 믿고 돈 버는 거는 기업에 맡기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뭐죠? 기업 가치 상승이죠. 이건 기업에 맡기면 돼요. 여러분들 본업에 충실하셔가지고 성과급과 성과평가 잘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야죠? 부풀 들이세요. 절제된 삶을 사시면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 달에 내가 밥값을 얼마 쓰고 택시비 안 타고 신용카드 끊고 차 안 끊고 주류비 그거 커피값 아끼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타인에 의존하는 투자 습관. 이거 리딩방. 어우 진짜 유튜브. 어우 남이 구워주는 고기 처음에 맛있죠. 예. 근데 장기 투자 불가능해요. 본인이 고기를 구울 줄 아셔야죠. 고기를 굽다가 태우기도 하고 뻣뻣하게 굽기도 하고 욕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가장 맛있는 고기를 구울 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종목 추천을 원하는 사람은 뭐냐? 돈을 벌었냐만 기억해요.
내 그 종목이 뭐였고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10년을 살잖아요. 그렇게 1년을 살잖아요. 경험이 쌓인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급등주에 대한 조바심. 급등주는요,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FOMO라고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 뭔가 내가 남들 옆 사람들 막 하이닉스 들어가고 삼성전자 들어가서 막 코덱스 지금 몇 배 할 때 막상 내가 안 들어가서 코인 안 들어가서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 FOMO. 이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업 성적표 보고 ROE 보고 그런 공부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급등주는 언제나 있었고, 예.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모르면 하지 말아요. 워렌 버핏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회사 몰라? 근데 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잘 아세요? 하이닉스 잘 아세요? 엔비디아 잘 아세요? 예? 모르시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되죠. 모르면 어떡해요? 저처럼 S&P 500 들어가라고요. 건초 더미에서 반을 찾지 말고 건초로 사버리세요, 그냥. 예? 대신에 수익률은 좀 떨어지죠. 엔비디아 같은 수익률 없긴 해요. 예, 그렇게 없긴 없죠. 그러니까 건초에서 반을 찾지 말고 건초를 하라고요. 그게 싫으면. 예? 저처럼. 예? 보유 주식이 급등했다. 팔 거예요? 막 30% 올랐어. 나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되냐? 수익 실현에 유혹이 오죠. 이거는요, 단기 투자에 빠지는 거예요. 예. S&P 500이 갑자기 오를,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애예요. 얘는 급등하는 애가 아니에요. S&P 500은 이렇게 급등할 수가 없어요. 500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갑자기 막 몇 프로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가에 집착하죠. 그리고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내가 1,000원에 샀는데,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그게 비교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현재의 주식과 그 기업의 현재의 기업 가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낮아? 그럼 계속 갖고 있는 거고, 높아? 그럼 고민을 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가 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그리고 공포, 조급함 극복하는 투자법 뭐예요? 20년간 주가 상승이 2,600일이 있었고요. 하락은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이게 멀리 물러나면 뭐예요? 결국 우상향이다. 여러분들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 당연한 거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망각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무조건 버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본인이 투자한 종목이 이상 신호가 오면 빨리 빼야 돼요. 빨리 빼야 돼요. 주식시장은 집합체이기 때문에 항상 우상향했던 거 맞죠? S&P 500하고 우상향했던 거 맞죠? 근데 여러분이 들어간 개별 종목은 뭐예요? 우상향하는 안에도 낙오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폐한다든지 도산한다든지. 상폐하거나 도산의 위험이 있는 데들 빨리 탈출해야죠. 낙하산 끊고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하라는 게 그래서 손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손절이 안 되는 거 인지심리학적으로 나왔죠?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업 실적을 트래킹. 이게 주식 공부예요. 이게, 이거가 주식 공부라고요. 이게 주식 공부라고요. 이상한 뭐 시세방, 뭐 전망 그런 데 방 들어가서 유튜브 보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요.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 공부는 이게 공부예요, 이게. 지금 얘가 ROE가 지금 추세가 어떻고 내가 봤던 리스트를 봤는데 어떻게 하고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고 실제로 해보고 내가 한 게 맞는지 그게 경험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실제로 내가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실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게. 계속 시황 듣고 뭐 그런 거 맨날 들어봐요. 이게 시황 들어봐야 그냥 이거예요. 그냥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매일매일 뭐 비가 왔어요. 일기예보 듣는 거예요. 일기예보. 여러분들 뉴스 보면 일기예보 듣죠. 그냥 일기예보. 오늘 비 와요. 오늘 구름 껴요. 오늘 비 올 거예요. 그 얘기예요. 시황 듣는 거. 그건 주식 공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주식 공부 아니라고요. 음, 사람이 여기 얘기했죠. 이게 40% 50% 먹은 애는 절대로 10% 못 먹어요. 절대로. 절대로. 사람의 욕심.
거기 도파민에 중독됐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말. 제가 박스 쳐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FAQ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을 한 번에 하기 두렵단 말이에요.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돼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투자는요, 용기예요. 무슨 용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 공존의 앞뒷면과 같아요. 투자의.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인 투자 준비해라. 그래,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 알겠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근데 투자 준비는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게임의 룰을 알고 오라고 그랬죠. 기업의 기본적인 자본, 자산, 실적, 이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주식 투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넣는데 어디 넣어요? 주식에 넣는 거죠. 주식에 넣는 거는 뭐예요? 기업의 자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이 돈을, 여러분들 돈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 거죠?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물건을 팔고, 수익을 낳고, 이거를 흐름을 알고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거는 알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차트가 어떻고, 다 개뻘소리예요. 개뻘소리. 차트에 답이 있지 않아요. 차트에 답이 있지 않다니까요. 차트 분석, 아우, 기업을 보라니까요, 기업을. 여러분들의 돈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되는, 이걸 보라고요. 차트를 보지 말고, 예? 팬들이 어떻고, 지금 뭐 크로스가 나고, 뭐, 이걸 보고 판단하시라고, 이걸 보고. 제발. 주식 투자, 큰 수익이 안 난다. 중도 포기할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가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10에서 20%라니까요. 자, 보세요. 주식 투자의 목적을 바로 알기.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요. 도박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도박판으로 알고 들어온다니까요. 도박판 마인드죠, 이게. 100원 걷고 내가 100만 원 먹겠다는 돈을 불리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억 들어왔으면 1억에서 돈이 불린단 말이에요. 2억 들어왔으면 2억에서 불려 나간단 말이에요. 수익률로. 그래서 10억 들어와서 그래서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원 조금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만큼 큰다? 이런 시장이 어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로 들어오죠, 이걸로. 그래서 주식 투자 목적을 알아. 아, 저는 이 FA까지 너무나 와닿아요. 정말 와닿아요. 정말 와닿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도 안 하고 와요, 기본. 목적.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기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는 기본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기본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주식 투자는 이런 시장이라고 기본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공부를 더 하고 그래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업 투자자 고민이에요. 이거 지금 투자를 조금 하고 수익이 난 사람들 고민하죠. 저도 부동산 임장할 때 그랬거든요. 아, 내가 임장을 더 많이 다니면 좋을까? 고정 지출에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 수익은 뭐죠? 불규칙한 거죠. 이거 이 얘기 많이 했죠. 애들 학원비, 내 먹고 자는 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몇백만 원 나는데 투자 수익은 연으로 치면 수익이 낮겠죠. 근데 월마다는 어려운 날도 있고 번날도 있고 이게 불규칙하단 말이에요. 이게 싱크가 안 맞아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의 양과 수익성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하지 말란 얘기예요. 공부는 어느 정도 하면요 된다는 거예요. 기업 분석 계속 하시는 게 낫고 자녀와 주식 투자하는 거 어떻게 했냐? 선학업, 후 주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업은 정해진 시기가 있지만 주식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다. 아, 진짜 이분은 진짜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딱 맞는 그 디렉션을 주고 계세요, 지금. 제가 했던 고민들이거든요, 이거 지금. 물론 저는 이건 아니고 이거 주식 투자하기 위한 성공 마인드가 뭐냐? 마인드에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이거 기승전결까지 마무리까지도 완벽해요, 이 책은. 마인드 컨트롤. 공부 적당히 해라. 공부 적당히 하고 기업 그 실적 계속 봐라. 트래킹해서 보고 그 마인드 컨트롤 잘해라라는 거예요. 주주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고 이게 첫 번째 이게 주식 공부예요.
이게 자본을 투자하는 장기간의 긴 여정이라는 거.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마인드라는 거죠. 이게 주식 공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돌아가는 게 주식 투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도 결론을 내릴게요. 자, 저 기린이에요. 저 잘 몰라요. 폭락장도 경험 안 했고 작년 7월부터 해서 지금 깔짝 6개월 지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주식 관련된 책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공부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주식 투자 관련해서 몇 권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정의, 돈 버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쇼유캔 TV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로 돈 버는 확실한 방법. 주식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건 수입한 돈, 자본금, 수익률, C의 연평균 C, 이건 기간이 이게 이제 연도죠. 이 공식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해요. 어떻게 되죠? 현실적인 수익률, 이 수익률 얼마라고 그랬어요? 연평균 수익률이 10%예요. S&P 500일 때예요. 20%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현실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어요? 10%를 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잘하시면 10%, 15, 20 갈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1억 넣으면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억 넣으면 1억 먹을 수 있다고요. 20억, 30억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근데 봐요. CCB의 법칙. 얘를 두 배를 먹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7년 기다려야 돼요. 7년. 여러분들 좀 더 잘하시면 3.6년까지 단축 가능해요. 자, 1억을 10% 내는 애 들어갔어요. 7년 기다리면 2억 되는 시장이라고요. 이 프레임이라고요. 자, 그럼 결론이죠. 최소 7년 이상의 앱솔루트 프리캐시가 들어가야 돼요. 이 자격이 뭐죠? 앱솔루트 프리캐시. 근데 그게 뭐예요? 최소 7년 동안 건드리지 않을 돈.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얼마죠? 7년 이상 건들지 마셔야 돼요. 그럼 수익률 10% 나는 애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죠. 저는 이걸 S&P 500으로 갔죠. 저는 제 주식 투자가 끝났어요. 저는 제 주식 투자가 끝났어요. 이거 S&P 500으로 끝났죠. 픽스예요. 그럼 제가 건드릴 수 있는 거 뭐예요? 얘는 시간이 가죠. 이것만 높이면 돼요.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어떻게 높이면 되냐. 근데 이 높이는 애가 뭐예요? 앱솔루트 프리킷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끝났어요. 저는 주식 투자 이걸로 끝났어요. 이걸로. 제가 쪼이캔 TV가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결론을 얻은 건 이겁니다. 여기서 좀 더 공부하면 개별 주식 폴리오 늘려서 요거를 높일 수 있겠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애들 아니면 크립토를 들어간다든지 이걸 높일 수가 있겠죠. 이걸 높이는 거는 공부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리스크도 커지겠죠, 조금.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 가지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관리. 이 세 가지 관리. 제가 주식 관련된, 미국 관련된 주식 책을 얻으면서 얻은 겁니다. 7년 기다려요. 7년 넘게 기다리고, 7년 동안 건들지 않은 돈을 넣고 하면 S&P 500에 그럼 나는 2배를 먹겠구나. 자, 그러면 제가 50세, 제 마흔 중반이라고 했죠. 5년 정도 남았다고 칩시다. 쭉 만들고 싶으면 제가 몇 억이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5억을 넣어도 안 돼요. 지금. 지금 5억을 넣어도요, 2배, 5년이잖아요. 5년인데 제가 50세 이제 그때까지 회사를 다닌다고 치고 52세 정도 되면 5억 정도 들어가면 52세 정도 되면 10억이 되겠죠. 이제 5억이 돼가 지금 없어요. 안 돼요, 지금. 5억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예. 왜 10억이라는 금액이 왜 나왔냐? 50세에서 국민연금 나오는
이 공백의 10년, 요거를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52세까지 제가 경제 활동을 하고 한다고 치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한 5억 정도 벌면 많이 벌고 나올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10억이 아니라 52세에 5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억. 5억도 힘들 것 같아요. 5억도 힘들어요. 한 5억도 아니고, 한 3억. 이걸로는 노후 설계가 안 되죠. 네. 이것도 베스트 프랙티스일 때. 그 중간에 오는 폭락. 근데 중간에 폭락장이 하나 왔어. 그때 제가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서 여기서 진짜 CAGR이 진짜 이렇게 가면 못 가. 아니, 설령 그거 쳐도 수익률이 10점 몇 퍼센트니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이에요. 나는 미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미장에 들어갔을 때, 미장에 들어갔을 때예요. 시간도 7년이 걸려요, 여러분들. 10년, 10%에 7년 들어가면 이제 2배 먹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도 요번에 하면서 어떤 주식 투자에 어떤 제 투자 원칙, 그리고 제 어떤 전체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지,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는 듯 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 투자 관련 책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맥락과 프레임은 알았고, 결국엔 실행만 하면 돼요. 저는 이걸 실행만 하면 돼요. 이걸 버티고, 이걸, 제가 만약 욕심을 내서 이걸 더 높일 수 있는 공부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직장인이라서 이거는 쉽지는 않고, 이걸 더 높이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포트폴리오 이제 리밸런싱,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지, 폭락장이 왔을 때. 그리고 제일 이슈가 이거예요. 저는 폭락장. 이 앞으로 제가 50 넘어서까지 폭락장이 한 번도 안 올 수 있냐? 그건 모르겠어요. 한 번 오면 내가 과연 이 폭락장을 버틸 수 있냐? 문제는 52세 넘어서까지도 폭락장이 이어지면 어떡하냐? 그게 최대 이슈긴 해요. 예. 그럼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예?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최대 이슈긴 해요. 저걸 뺄 수가 없잖아요. 저기에 들어간 돈은 저는 안 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한 투자의 어떤 방향, 원칙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지금 적립식 매수하는데 그냥 그걸 계속 쭉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엔비디아가 뜨고 급등주가 뜨고 삼성전자가 뜨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냥 옆집에서 들은 저는 그냥 S&P 500만 할 거라서 예, 계속 전 그걸로 계속 할 거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슈는 이제 배당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그거는 배당주의 비중을 늘릴지 말지, S&P를 늘릴지 말지, 그게 최대 이슈고, 고민거리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폭락장. 언제 올지 모르는 폭락장 대비 어떻게 할지. 그게 제일 이슈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관련된 책은 주식 책 말고, 다른 걸 좀 보려고 해요. 예, 그 멘탈 관리라든지, 마인드 관리라든지, 뭐 지금 제 나이대에 맞는 그런 관련된 참고할 수 있는 책, 독서는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이렇게 깔끔하게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책에 정리가 돼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잃는 걸까요? 이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이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 길을 가지 않았다고요. 이걸 자각하지 않고 주식시장의 기본을 인지하지 않고 이상한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잃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읽었던 사람들은 주식으로 그래도 성과를 낸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공통 요소는 이거예요. 이거, 미장과 이거, 기업을 찾고.
예, 장기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저도 아직 뭐 초반이라는데 쭉 따라서 해보고 싶어요. 예, 따라서 해보고 싶고. 그래서 좀 오늘 좀 중언중언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에 대한 제 생각,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를 하면서, 예, 긴 시간 또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꼭 돈을 벌고 저도 계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럴 날이 올 수 있기를 을 봅니다. 제가 과연 이 긴 7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한데, 예, 저도 뭐 여러분들 응원 드리고, 여러분들도 응원 받고 싶고, 예, 감사합니다.